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비정상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곳의 한 호텔 뷔페에서 목격된 한국인과 중국인의 행동 차이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레스토랑 서버로 일하는 태국인 여성 미나 씨는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나 씨는 다소 부끄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에게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처음 호텔 일을 시작했을 때 영어가 통하지 않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미나 씨는 특히 한국인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처음에 꽤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간단한 영어 문장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쉬운 설명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이지만 실전 회화에서는 유독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죠. 하지만 미나 씨는 그저 의아했습니다.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그들은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면 그저 곤란한 듯 멋쩍게 웃거나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그 지나치게 조용한 태도가 답답해서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한국 사회는 원래 그렇게 보수적인가요? 마치 자신을 꽁꽁 감싸고 있는 차갑고 폐쇄적인 나라 사람들 같았죠.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인 친구도 없던 미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편견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차갑고 다가가기 힘들다는 편견으로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디너 뷔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해질녘 태국 미식으로 가득 찬 뷔페 스테이션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고소한 닭구이, 매콤한 그린 커리, 향긋한 팟타이, 그리고 또명꿍.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요리들 앞에서 사람들은 줄을 서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 씨가 마음속으로 폭풍전야라고 부르는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와, 중국인 대형 단체 관광객이구나. 오늘도 그들이 왔어.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자마자 레스토랑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뷔페 구역은 마치 전쟁터 배틀필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들의 존재감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처럼 행동했죠. 큰 목소리, 위압적인 기세. 미나 씨가 자리가 꽉 찼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자 대뜸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돈 내고 여기 묵는 거라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였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자리가 정해지자마자 본격적인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뷔페 스테이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또명꿍 냄비 앞에서는 서로 밀치며 마치 금괴라도 쟁탈하는 듯했고 접시를 높이 쳐든 모습은 농구 경기 리바운드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들이 퍼담는 양은 누가 봐도 1인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어떤 이들은 접시 위에 음식을 고층 빌딩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거의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저 탑이 언제 무너질지 주변 사람들이 조마조마해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양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본 스타일은 아나무인 안하인이었습니다. 줄을 서는 대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새치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채면 차리는 건 시간 낭비인 듯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광경이었습니다. 고함 소리는 배경음악이 되었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건 본능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은 태연하게 남겨둔 채 웃으며 다음 타깃을 향해 떠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미나 씨와 동료들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겠네. 주의를 주려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뷔페잖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데 뭐가 문제야. 음식을 남기는 것이 부의 상징이라는 중국의 예측 문화가 있다지만 직원들에게 그것은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뷔페이지 서바이벌 게임장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미나 씨는 매일 미소를 잃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미나 씨는 마침내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은 만석이었고 직원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 익숙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메인 요리는 호텔이 자랑하는 태국식 바질 돼지고기 덮밥팥 카파오 무쌉과 부드러운 치킨 라이스였습니다. 셰프가 오늘 제대로 실력 발휘했다고 큰 소리친 야심작이었죠. 하지만 그 요리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테이블 위에서 잔반 예술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미나 씨는 당시 줄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멍하니 서 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더 괴로운 건 뒷정리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떠난 자리는 뷔페의 잔을 전시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흩뿌려진 밥알, 바닥에 눌러붙은 당면 조각, 마치 무언의 시위를 하듯 널브러진 과일 껍질들. 미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심코 테이블을 보니 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마치 이걸로 퉁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네, 그들은 팁으로 모든 무례함과 청소의 수고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드라마 속 악역이 뒤처리는 맡긴다며 돈을 던지고 나가는 것처럼요. 미나 씨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미나 씨는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프로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주류가 유료라는 안내판을 본 한 중국인 남성 손님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맥주잔을 테이블에 콱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맥주가 왜 유료야? 밥 먹는데 마실 게 없으면 목 막혀 죽으라는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미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것은 컴플레인이 아니라 억지에 가까운 소설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나 씨는 무려 1시간 동안 설명해야 했습니다. 설명할 때마다 그녀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나 씨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날 밤 그녀는 휴게실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녀의 배려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난 그저 잔반 처리 담당일 뿐인가 봐. 그런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미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맥주 때문에 목이 막힌다는 그 황당한 억지를 들은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오늘은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 8명 정도의 아시아인 단체가 나타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부부, 그들의 자녀로 보이는 젊은 부부 2쌍, 그리고 아이들 몇 명. 그들의 얼굴엔 관광을 즐기는 평온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장자로 보이는 남성분이 영어로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Excuse me, may we come in? 미나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겸손과 예의가 묻어났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라니? 아, 네, 물론입니다. 이미 테이블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정중한 물음이 오히려 미나 씨를 송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또 그 지나치게 조용한 한국인 손님들이구나. 뭐 시끄러운 것보다는 낫겠지. 하지만 그녀가 자리를 안내할 때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얌전히 따라왔습니다. 뛰어다니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미나 씨는 뷔페 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인기 메뉴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커리, 춘권, 갓 구운 치킨. 미나 씨의 경험상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면 이곳은 필시 음식 쟁탈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기 메뉴들 앞에서도 누구 하나 접시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을 볼 정도로 조금씩 적당량만 덜어서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특히 미나 씨가 의아하게 생각한 건 그린 커리 코너였습니다. 중국 팀이었다면 냄비 바닥이 보일 기세로 퍼갔을 텐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줄서기 문화가 마치 혈액 속에 흐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아주 조금만 덜어서 접시 한 구석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 태도는 본전을 뽑겠다가 아니라 일단 맛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절제미가 느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약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음식을 담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실수로 집게를 놓쳐 철그럭 소리가 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즉시 미나 씨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I am sorry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소리,
대리 소리. 이 극도로 이해 바른 상호작용은 미나 씨로 하여금 이곳이 호텔 뷔페가 아니라 마치 격조 높은 귀빈 만천장인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와 식사하며 웃고 대화했지만 다른 테이블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매너 볼륨을 유지했습니다. 미나 씨는 공기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이 손님들의 존재에 가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미나 씨는 한국인들의 그 조심스러운 식사 풍경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태국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안 맞나? 너무 깨작거리시네. 너무 예의를 차리시잖아. 혹시 입맛에 맞지 않아 그런가 싶어 미나 씨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약간의 불안함을 담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MASH-IS-SO-YO. 저희는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 대답에 미나 씨는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 맛있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만 드세요? 그러자 미나 씨는 안도감과 동시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남성분이 급히 핸드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켜더니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손님들도 분명 드시고 싶어 할 거예요. 맛있는 건 저희가 독점하면 안 되죠.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은 미나 씨의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까지 뷔페는 선착순 집는 게 임자 안 먹으면 손해라는 문화에 시달려 온 미나 씨에게 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다른 차원에서 온 것만 같았습니다. 맛있으니까 나누고 싶다. 미나 씨는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정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직원인 미나 씨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서툰 영어로 요리를 설명하려 했을 때 그들은 웃으며 감사합니다, 생큐라고 말했습니다. 물잔을 채워줄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빈 접시를 치우려 하자 심지어 누군가는 접시를 모아서 두 손으로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미나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야.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일하는 우리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같이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치? 미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분명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한국인 가족과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미나 씨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상 왕처럼 군림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손님이라는 권력을 방패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임을 항상 인지하고 감사해야 하는 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저녁 내내 수없이 반복한 단어였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눈빛과 미소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미나 씨와 동료들의 지친 마음을 얼마나 많이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거지였습니다.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리면 부모가 재빨리 줍고 사과했습니다. 다 먹은 접시는 치우기 편하게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이 의자를 빼려 하면 먼저 자신의 의자를 안쪽으로 당겨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우리 모두가 이 공공장소를 함께 예의 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미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 같아. 레스토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한국인들은 조용하지만 가장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있지 않은 존중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은 레스토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호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정말 달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식당 업무가 끝난 후 미나 씨는 객실 담당 직원인 피어와 휴게실에서 종종 수다를 떱니다. 그날 화제는 방금 체크아웃한 그 한국인 단체의 객실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미나야, 너 그 한국 손님들 방 봤어?
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피아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깨끗해. 한국인이 묵었던 방은 침구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다시 침대 시트를 갈 필요가 없나 싶을 정도였다니까. 사용한 수건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쓰레기는 종류별로 플라스틱, 종이 등 분류되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는 말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 같았어. 누군가 묵었다는 흔적을 지우고 싶어하는 배려가 느껴졌지. 특히 피아가 놀란 건 테이블 위에 어지러진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인들이 남긴 건 지저분한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생큐유 감사합니다 메모.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휩쓸고 간 방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베개, 젖은 수건이 뭉쳐져 아무 데나 방치되고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바닥에 흩어진 과자 봉지들. 테이블 위에는 정체불명의 붉은 국물 자국과 해바라기 씨 껍질이 가득했죠.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품격을 지켜요. 나만 편하면 된다가 아니라 다음 사람의 기분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미나 씨가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국가도 언어도 다르지만 방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이 미나 씨의 마음에 스며들었을 때 그녀는 과거에 가졌던 자신의 편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인들이 차가워 보여서 별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날 밤 레스토랑과 그 깨끗한 객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거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 어떤 유창한 언변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눈치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조차 타인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가정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었죠. 만약 내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추천할 거예요. 미나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가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그 어떤 지식보다 소중한 타인을 향한 배려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지금 진심으로 한국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미나 씨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하는 만큼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뷔페라는 환경. 어쩌면 그곳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미나 씨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감동했지만 사실 태국인들도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요리사에게 감사하는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의 나눔과 깨끗한 식사 예절이 미나 씨의 문화와 아름답게 공명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국가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타인을 위하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분명 이 세상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